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CA 인디자인 국제 자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저희가 ACA 인디자인의 네 번째 파트를 이번 시간에는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페이지 레이아웃 제작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인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책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미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사용하는 방법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가져오기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가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를 실행시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 명령은 이미지 그리고 여러 페이지로 된 PDF 그리고 인디자인 파일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인디자인 그래픽을 삽입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이 그래픽 파일들을 가져올 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옵션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은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표시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사용한 옵션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져온 그래픽의 이름들은 링크 패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픽을 가져오는 작업과 링크 패널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형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이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그래픽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상도 1000dpi 이상으로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픽 유형은 벡터나 비트맵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벡터 그래픽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EPS, PDF 파일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트맵 이미지로는 포토샵, TIF, EPS, PDF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색 분판 작업을 할 때는 벡터 그래픽, 컬러 비트맵 이미지 색상 관리 그래픽 항목이 속하게 됩니다. 저해상도 인쇄 또는 온라인으로 보기용 PDF를 할 때는 모든 그래픽 유형에 관계없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용으로 사용할 때는 역시 모든 그래픽 유형을 사용하여 형식에 관계가 없게 되고요. 인디자인에서 HTML 웹문서로 내보낼 때는 그래픽을 JPG나 GIF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이미지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그래픽의 대표적인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벡터 오브젝트라고도 하는데요.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묘사하는 벡터라는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 정의된 선과 곡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가장자리를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할 때도 또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때도 가장자리가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게 되고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와 같이 다양한 크기 및 여러 출력 매체에 사용될 아트워크에는 벡터 그래픽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수트에서 그리기 및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벡터 오브젝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복사나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해서 구성 요소 간의 벡터 그래픽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그림 요소에
구성 요소가 사각형 격자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는 픽셀을 편집하여 우리가 작업할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음영과 색상의 미세한 그라디언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과 같은 또는 디지털 페인팅과 같은 연속톤 이미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디지털 형식입니다. 비트맵 이미지의 픽셀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보다 더 낮은 해상도로 인쇄하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경계선이 고르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에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원본 이미지를 3:1로 키웠을 때와 24배로 키웠을 때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100% 사이즈일 때는 다 연결된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조금 확대해보거나 많이 확대했을 경우에 이미지는 사각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요소는 그래픽 복사 및 붙이기를 하여줄 수 있는데요. 인디자인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본 그래픽을 선택하여 편집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하고 인디자인 문서창으로 전환하여 붙이기를 실행하여 복사하고 붙여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전송 도중에 시스템에 있는 클립보드 자체에서 그래픽이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품질과 인쇄 품질이 원래 그래픽을 만든 응용 프로그램에서보다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픽을 드래그하여서 놓는 방법인데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가져온 후 링크 패널에 이미지가 표현됩니다. 가져오기 옵션을 설정할 수 없지만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드래그하여 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는 저해상도 이미지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픽셀화되거나 흐리거나 거칠게 표시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인디자인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보기 메뉴에서 화면 표시 성능에서 고품질 표시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원래 상태인 고품질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간단 표시로 저화질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저해상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해상도가 낮게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해서 직접 삽입하는 것이 가장 이미지 화질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클립보드에서 자체에서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져와지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픽 가져오기 옵션을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날 때 좌측에 나타나는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하단에서 체크해 주시면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가져오기 옵션, 이미지에 따른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일의 형태, PSD, 포토샵 이미지, TIFF, GIF, JPG, BMP 등 다양한 이미지 형태에 따라서 옵션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이미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져와서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도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순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도 해줄 수 있고 가져온 이미지의 순서를 또한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레임에 대해서 배웠죠? 프레임에 우리가 사각 프레임 도구를 사용해서 화면에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그 안에 사진을 집어넣고 프레임 사이즈에 맞게 사진을 조정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와 같이 여러 개의 그래픽을 가져오려면 해당 개수만큼 프레임을 먼저 그려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 6장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6개의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파일 가져오기 메뉴에서 선택할 6장의 사진을 함께 골라주는 것이죠. 이때 사진인 그래픽 파일뿐 아니라 텍스트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인디자인 파일, PSD, 포토샵의 PSD 파일, 일러스트의 AI 파일, 그리고 PDF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선택하고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그래픽 아이콘 옆에 선택한 첫 번째 그래픽의 축소판 이미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의 순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장의 사진을 불러온다면 마우스 포인터에는 6이라는 숫자가 표시돼서 몇 개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 현재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 링크 패널을 살펴보았었어요. 링크 패널에는 이렇게 가져와진 외부 파일, 이미지뿐 아니라 PSD도 있을 수 있고 PDF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와진 다양한 파일들이 바로 이 링크 패널에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링크 및 포함된 그래픽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링크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서에 가져온 모든 파일이 링크 패널에 표시되게 되고요. 로컬 디스크의 파일과 서버에서 관리되는 모든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복사해서 붙인 파일은 여기에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그래픽이 문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링크 패널에 표시되는 삼각형 아래에 모두 다 결합되어 들어갑니다. 연결된 EPS 그래픽 또는 인디자인 문서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링크는 표시되는 삼각형 아래에 결합됩니다. 네, 이제 인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외부 문서를 불러오는 작업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돌아왔다면 새 문서를 만들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서 문서를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웹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용으로 선택하시고 크기는 600에 300으로 가로 방향으로 선택하여 제가 새롭게 여백 및 단 옵션도 설정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백 부분은 각각 2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백이 실제로 이 종이 안에서도 여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변경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바로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다가 외부 문서를 불러와 배치하는 방법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파일들을 가져올 것인지 알아보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자, 이미지가 JPG 포맷, PNG 포맷, 또 JPG, PNG 포맷과 JPG 포맷. 즉, 웹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5개가 있고요. PSD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네요. PSD는 어떤 파일일까요? PSD는 포토샵 도큐먼트의 약자인 포토샵 전용 확장자입니다. 즉, 이것을 파일을 열어 편집을 하려면 포토샵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데요. 이 인디자인에서는 이러한 포토샵 원본 파일도 가져와 줄 수 있고, 그리고 포토샵에서 가지고 있는 레이어 구조를 그대로 불러와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레이어를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옆에는 AI 확장자의 일러스트 로고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AI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열고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러스트 원본 파일도 인디자인에서는 호환이 되어 바로 불러와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PDF가 있습니다. PDF는 우리가 한번 내보내기로 작업을 해봤던 그런 확장자인데요. 지금 PDF는 어크로벳 리더를 통해서 열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 그런 문서이죠.
이 포토북.pdf 문서도 이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데, PDF의 경우에는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처럼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그 여러 페이지 중에서 특정 페이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인디자인에 따로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PDF를 더블 클릭하여 먼저 실행을 하고 이 어도비 리더를 통해 한번 열어볼게요. 어도비 리더에서 우리가 보기에서 페이지 표시를 2페이지 표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화면에 이제 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첫 페이지가 되고요. 총 14페이지까지 있는 그런 PDF 문서네요. 이게 표지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2, 3쪽이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지가 있고요. 또 넘겨보면 이렇게 사진 여행기가 꾸며져 있고, 또 넘기면 이렇게 속 내지가 챕터 2라고 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렇게 포토, 에세이가 각각 나타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이제 펴낸 날 이런 것과 13쪽에서 로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PDF 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PDF 문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페이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우리가 불러오고 싶다면 11쪽이라고 지금 매겨져 있는데 11쪽만 인디자인에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 페이지 번호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포맷들의 문서가 있는데 이런 어도비 계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래픽 포맷을 인디자인에서 다 불러오겠습니다. 먼저는 JPG와 PNG 포맷들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이미지를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5개의 이미지가 있죠? 이 5개의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5개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짜시면 됩니다.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5개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들을 차례차례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에서 우리가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해서 사진들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컨트롤 D를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이미지 1, 2, 3까지 5개의 파일들을 불러와 주면 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1, 2, 다중 선택하실 때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5개를 선택했고요. 이때 우리가 열기 단추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죠. 자, 이 첫 번째 인디자인 이미지는 큰 메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 하단에 있는 큰 프레임에 넣어 보겠습니다. 큰 프레임을 클릭. 자, 그러면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사이즈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줄게요. 다음으로 인디자인 로고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미지가 4개 남았다는 뜻으로 괄호 안에 4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좌측에 있는 왼쪽을 클릭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 가로로 길쭉한 형태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넣어주죠. 자, 이와 같이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인디자인 로고 오른쪽에다 넣어주겠습니다. 계속 클릭을 해주시면 그 프레임 안에 자동으로 들어갔죠. 마지막 기다란 이미지 상단에 넣어줄게요. 자, 이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레임 부분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주었고요.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는 그 안에 들어가고 딱 맞는데 어떤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상단에 있는 이미지, 지금 인디자인 로고랑 인디자인 글자가 써있는 부분이 좀 크게 넘쳐났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프레임의 맞춤 옵션을 사용한다고 배웠죠. 상단에 있는 옵션 버튼을 통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맞춤 부분에서 명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프레임 크기에 맞게 내용이 바뀌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맞춤에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그리고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부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클릭. 자, 그러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에 채워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